이번에 반조한 거는 사견에 의해서 생긴 화를 반조했는데요. 네. 최근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안과 밖을 관찰하라,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관찰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어떤 건지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제가 이제 조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견해 기준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좀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때 저는 약간 좀 행동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오는 거를 차단하고,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 뭐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약간 그것도 약간 화가 많이 나갖고 제가 진짜 옆에 앉으면서 약간 밀어내는 그런 좀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센 경우고, 좀 약한 경우는 뭐 최근 어제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재활 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재활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고 그거 안 하려고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재활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또 화가 나더라고요. 요약을 하자면 제 이제 사견에 맞지 않는 거에서 화가 많이 나는 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은 다른 어떤 견해에 대해서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피곤해서 양치도 안 하고 바로 잤는데, 사실 어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빨이 좀 안 좋으셔서 저한테 항상 자기 전에 양치하라는 맨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가끔씩 제가 힘들면 그냥 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견해, 어떻게 보면 자기 전에 좀 양치하는 게 뭐 세속적인 견해, 전반적인 견해에 있어서도 그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피곤한 상황에서는 그게 옳지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옳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만의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 하나 견해가 있는 거고 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 건데, 그거를 안 한다 해서 화가 나는 경우는 조금 그게 이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걸 반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견도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생긴 거니까 좀 내려놔야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사견이라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게 화가 많이 가라앉는 경우를 이번에 좀 관찰하였는데 잘 반조한 것인지. 네,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견해를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견해를 가지는 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물론 이제 그런 견해가 잘못된 거는 우리가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비록 바른 이제 세속적으로나 뭐 전반적으로 봐서 도덕적으로 봐서도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견해를 가져야, 이 견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의 그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거의 일반적으로는 뭐 큰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익혀놓은 그런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억의 대표적인 게 그런 생각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견해는 꼭 필요한 건데,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핵심은 그런 견해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이게 옳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는, 또는 이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도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견해를 가질 수는 있는데, 그리고 상대가 그런 이제 그 견해와 부합되지 않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화를 내게 되면 그런 게 합리적인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막 감정에 휩쓸린 그런 행동으로 나오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내가 상대가 잘못된 그 행동이나 그런 걸 했다, 내 견해에 잘못됐다고 내가 또 행동을 취한 게, 또 역으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나를 이제 공격하고 또는 이제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는 이런 식의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동물들은 이제 자기가 가다가 자기 앞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뭐 물거나 막 공격을 해서 내쫓거나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래도 인간한테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그렇게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려면은 내 마음이 일단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일단 감정적으로 돼버리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록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 마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 그죠? 뭐 내가 한다면 일단은 예의를 갖추어서 이래 말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화가 나게 되면 뭐 그런 선택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아까 그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또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익혀온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또 이거는 내가 이야기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거를 뭐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상대의 견해나 내 견해가 소중한 만큼 상대 견해도 존중해 주는 그 속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그 상대에게 뭐 내가 충고를 해줄 만한 상황이면 충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행동에 내가 뭐 비록 뭐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그런 행동을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집착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화를 안 내니까 저거는 내가 지금은 뭘 충고를 해줄 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께서 탁발 나가는데 외도들이 와서 막 이 까까머리 중화하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통념적으로 봐도 좀 말도 안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같이 대응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럴 때 내가 하는 건가 인욕하는 거가 그럼 뭘 하든 말 반응 안 하고 그냥 당신 나름대로 탁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신의 대응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응하는 방식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화를 내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순간에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 반작용처럼. 그럼 그래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일단 이제 아까 그 사람은 연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일단은 인정하고 그죠? 그러면 내 견해에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그게 사견이라고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 이게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게 내가 이제 연기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리석음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연기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걸 이해하면 그 좀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던 걸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 조사를 해보면 이제 자기가 한테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언어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 감정을 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이건 실제로 실험 결과로도 나온 거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견해구나, 사견이구나, 사견으로 인한 화구나, 화인데 이 뒤에는 사견이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벌써 이게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찰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거는 벌써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통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냥 뭔가 부딪히면 그대로, 동물은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 그냥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일반 동물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